자, 테마 15 정리할 건데, 자, 수원부터. 자, 표층 수원의 분포. 일반적으로 표층 수원은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재훈아? 자, 표층 수원은 잘 나오진 않는데, 원래 수직적인 분포가 잘 나오지? 근데 표층 수원 같은 경우에, 자, 우리 표면 온도가 유사하죠? 유사한 성질을 띠고 있지? 고위도로 갈수록 온도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입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분포된다. 자, 근데 바다라는 것은 흐름인 해류가 있지. 그리고 인접해 있는 대륙. 자, 같은 위도라도 대륙과 바다 비율 같습니까? 다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대륙 분포, 해류 이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 그래서 등온선과 위도가 어떻다고? 나란한 관계를 가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 자료 보게 되면 자, 고위도로 갈수록 위도선과 거의 나란하게 온도가 내려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시할 때 이렇게 했지. 자, 할 때 대체로 등온선과 위도는 서로 나란하고 일부 지역, 해류와 대륙에 의해서 일부 지역은 해안선과 나란한, 그러니까 세로로 흔적되어 있는 형태, 이런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어느 지역은 한류가 흐르고 어느 지역은 난류가 흐르잖아, 맞지? 그런 것들 때문에. 자, 넘어갈게. 자, 그러면 연직수온 분포. 자, 과거에는 이게 거의 단골이었지만, 뭐 지금 거의 복합적으로 나오는 거고. 자, 연직수온 분포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영향을 미친다. 또 뭐 있죠? 바람이었죠. 원래는 여러분들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아져, 적어져? 적어지는 거지. 자, 그렇지만 바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은 밑에 오른쪽에 자료 중에 하나 있을 거예요, 맞지? 현재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림은 꼭 안 그려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깊어짐에 따라서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가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온도가 쭉 내려가는 게 맞겠지. 근데 뭐 영하로 내려갈 수는 없잖아. 가장 밀도 큰 게 온도 얼마죠? 물론 염분이 제로일 때. 가장 밀도 클 때 온도가 얼마쯤 되지? 0도야? 4도씨지. 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깨끗한 그 상태일 때 4도씨일 때 가장 밀도 큽니다. 오히려 다시 얼게 된 부피가 늘어나잖아, 맞지? 근데 가장 밀도 큰 건, 가장 부피가 작은 건 4도씨야. 그래서 가장 그럼 당연히 밑에 있는 게 거의 온도가 4도 전후가 되겠지. 염분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거나 온도가 쭉 내려가게 되는데 무한정 내려가지 않는다, 그 말이야. 어쨌거나 실제로 표층 부분에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혼합작용이 일어나니까 위아래가 뒤섞여서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지? 이제는 다시 온도가 쭉 내려가는 거지. 그렇지만 무한정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내려가면 일정선 유지할 수 있겠지. 자, 제일 위를 뭐란다? 혼합. 그 다음 소약층. 그 다음 심해층. 자, 혼합층 같은 경우에 다른 깊이에 비해서 특히 온도가 높고 온도가 일정하죠. 자, 그리고 온도가 일정한 건 이유는 뭐다? 바람에 의한 혼합. 자, 그래서 바람의 세기가 풍속이 클수록 혼합이 잘 이루어질 거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지. 그래서 풍속과 혼합층의 두께는 서로 비례관계라고 그랬습니다. 뭐 그럴듯한 얘기를 하면서 혼합층 두께의 변화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 그거 다 틀린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혼합층 두께는 바람 세기, 풍속. 자, 소약층. 약자가 무슨 약자? 도약한다, 뛴다 그 말이었지. 소온이 뛴다, 소온이 도약한다, 소온이 급변한다 그 말이었지. 그래서 자, 소온이 급변하는 층이다. 자, 위쪽에는 온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고 아래쪽이 낮지. 차가운 물이 무겁잖아. 그러면 이 상태는 안정, 불안정? 안정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대기권에서 성층권에 비교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쪽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밀도가 작고 아래쪽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밀도가 크고, 그래서 안정하다 그랬다. 안정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위에 아래 상온 차단이. 자, 안정하단 말은 가만히 있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위에 있는 혼합층과 밑에 있는 심해층이 만나 못 만나? 못 만나. 그래서 따뜻한 물과 찬물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 교환 그리고 물질 교환을 다 차단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표현 자체를 이렇게 씁니다. 자,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및 에너지 교환, 물질 및 열 교환을 차단하고 있다. 이런 얘기겠지? 가끔 이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맞지? 안정하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만나지 못한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자연스레 이건 도출되는 거고.
자, 어디서 왔습니까? 심해층은. 뭐 극지방 일반 우리 고위도 표층수가 침강에서 들어온다 이야기를 하잖아, 맞지? 그래서 뭐 한대지방 또는 극북은 다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고위도 표층수가 침강 후에 공급된 것이다. 자, 표층수는 기본적으로 산소가 많아, 저거? 많지. 그래서 중간층보다 오히려 심해층에 산소가 더 많았죠. 가장 많은 곳은 표층에 산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심해층, 그 다음 중간층에 산소가 가장 적었지. 자, 이렇게 고위도 표층수가 침강기 때문이고 가장 온도가 낮고, 그래서 밀도가 가장 높은 상태였다. 자, 그리고 온도가 일정하죠. 4도씨 전후입니다. 자, 위도별 수온 연직 분포. 이거는 그냥 이 자료 있지? 이거는 확인만 하자. 자, 자료가 있을 건데. 참고로 왼쪽과 오른쪽 그림 똑같은 거라 그랬지? 그대로 대응시켜서 이제 그린 것밖에 없잖아? 참고로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하나만 쓸게. 자, 고위도. 자, 고위도는, 온도가 다 어때? 거의 비슷하죠?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 고위도에 보면 영하 뭐, 공기층의 온도가 영하 뭐 30도, 40도 될 거잖아? 그러면 이 대기와 닿아 있는 표층의 온도는 높아, 낮아? 낮아. 온도가 낮아지면 밀도가 높아지면 무거워져서 가라앉겠지? 그러면 밑에 있는 게 또 올라가겠지? 또 올라가서 대기와 만나게 되면 또 냉각돼서 또 무거워서 내려오겠지? 끊임없이 연직 혼합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위아래로 섞이면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 내용이거든? 그래서 표층 해수가 찬 대기에 의해서 냉각이 되면 밀도가 커지면서 침강을 하고 다시 밑에 있는 게 올라가고 그래서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온도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과거에 이것도 하나 또 물어봤었어. 이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 자, 이거 미역관 볼게. 지금 보면 밑에 원래 오른쪽 그림에서 혼합적인 끝을 다 연결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두께 한점 깊이가 얕은 것. 그래서 저위도의 혼합적인 끝. 저위도는 적도 부분은 한 곳이니까 한 곳이 되는 거고. 근데 중위도 같은 경우에, 자, 중위도는 북반구와 남반구 두 곳이 있는 거지. 그래서 중위도의 혼합적인 끝 두 군데. 북반구와 남반구. 근데 고위도는, 원래 고위도는 뭐밖에 없습니까? 심해층 쭉 연결한 거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실제로 표층이 심해층일 리는 없잖아. 표현 자체가 좀 애매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냥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혼합층과 수온약층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됐나? 그러면 어쨌거나 나타나지 않는단 말은 깊이가 얼마? 0. 그래서 0. 약간 고위도도 0, 0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들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다 연결했을 때 이게 혼합층 끝이 되는 거지. 같은 원리로 수온약층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왼쪽과 오른쪽은 표현 방식의 차이지 같은 거다. 됐나? 자, 넘어갈게. 자, 이거는 바닷물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그 양을 표현한 겁니다. 몰라도 돼. 몰라도 되고. 가장 많은 건 누구? 염화나트륨인데. 자, 딴 거 필요 없고, 염분. 자, 염분 가겠습니다. 자, 염분. 자, 원래 염분의 정의는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료의 양을 g으로 표현한 것. 자, 1kg이란 말은 1000g이죠? 자, 원래 바닷물은 짜니까 물과 염류가 섞여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 물과 염류가 합쳐서 1000인데 그 중에 염류가 몇 g인지 1000 중에 얼마인지를 표현한 거지. 맞나? 그래서 해수는 물과 염류를 합친 거고 1kg이라는 것은 1000g이다. 그래서 1000 중에 얼마나 차지하는지 천분율 또는 퍼밀. 자, 퍼밀로 쓰기보다는 어떤 단위를 쓰죠? PSU를 쓰지. 자, 식을 쓰면 이렇지. 염분은 자 전체가 해수가 될 거고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건 염류. 자, 곱하기 1000을 해야지만이 1000 중에 얼마가 있는지를 표현하는 거지. 곱하기 100을 하면 우리 100분율이라고 그러죠? 자, 일단 쓰고 할게. 그러면 자, 단위는 PSU를 쓴다. 과거에는 퍼밀을 썼지만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PSU가 기본입니다. 자, 염분, 실용 염분 단위를 하고 자, 물 더하기 염류. 원래 해수란 것은 물 더하기 염류니까 이걸 분리해서 좀 쓴 이유가 자, 바닷물에서 물과 염류 중에 왔다 갔다 하는 애는 누굽니까? 염류입니까? 물입니까? 물이었지. 물이었지? 물론 염류가 원래 이 염류가 원래 처음에 바닷물이 짜진 않았어. 원래 지각에는 다양한 성분이 있잖아, 맞지? 빗물에 의해서 하천수에 의해서 녹아서 공급이 된 거야. 또는 바다 안에 지각들이 있을 거잖아, 맞지? 이들이 녹아서 공급이 된 거야. 또는 바다 아래 화산활동 일어납니까? 해저 화산 많잖아, 맞지? 해령. 화산활동 일어날 때 나오는 화산가스들.
그 속에 녹아있던 성분들이 행정면, 그 속에 포함된 성분들이 바다에 녹아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공급되는데 그건 아주 서서히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다 그 말이지. 됐나? 염류는 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됐지?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애는 누구다? 물이다. 자, 이동하는 것은 물, 이동한단 말은 유출되거나 유입되거나 바다에 물이 유입되거나 또는 빠져나오는 유출되거나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자, 바닷물의 양이 줄어들면 분모가 줄어드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값은 어떻게 된다? 전체 값은 커진다 그 말이죠. 자, 물이 줄어드는 건 뭐 있습니까? 증발 또 냉각? 아니 물이 줄어들어야지. 다시 일단 물량이 늘어나면 염분은 감소되겠죠. 자, 물량이 줄어드는 것, 물 빠져나오는 것, 증발과 얼면 더 이상 물이 아니야. 얼면 아니 냉각이라 말하지 말고 냉각 액체 상태에서 계속 냉각될 수도 있는 거잖아. 어느 걸 뭐라 하죠? 결빙. 기억나나? 아니 물이 얼면 더 이상 물이 아니잖아. 됩니까? 근데 물이 얼 때 바닷물이 얼 때 염류도 같이 얼어 안 얼어? 안 얼지. 내뱉어낸다 그랬지? 더위 사냥. 아이스크림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결빙. 자, 반대로 물이 늘어나는 건 증발 반대. 증발돼서 나중에 구름 만들어서 다시 오잖아, 맞지? 강수. 자, 결빙 반대. 해빙. 자, 또 뭐 있었죠? 담수의 유입. 자, 담수란 것은 하천수뿐만 아니라 지하수까지. 지하수도 끊임없이 지하에서 흘러 이동합니다. 점점 낮은 곳으로 이동해서 바다로 유입되는 거지. 그래서 담수는 하천수와 지하수를 말한다. 자, 됐습니까? 자, 온난화가 심해지면 극지방에 있는 빙하가 어떻게 되지? 녹게 되면 주변에 바닷물 흘러 들어가겠지? 그럼 주변 바닷물들은 염분이 낮아지고 밀도가 작아지면서 침강 잘해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심층수란이 약화되는 거였지. 그럼 온도 어떻게 되죠? 극부근의 심층순환이 약화되면 심강이 약화되면 극부근의 온도가 내려가죠. 내려가지? 자기의 차가운 물을 가라앉혀가지고 못 보내잖아. 맞나? 그래서 이제 빙하가 계속 커지는 거지. 투모로우 영화. 됩니까? 그 내용이야. 자, 일단 세계 평균은 35인데 자, 넘어갈게. 자, 이제 염분비 일정의 법칙. 염분 하나 더 하고 갈게. 염분비라고 했지만 염분의 비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는 염분은 각 지역마다 달라. 염분은 당장 우리나라의 남해, 서해, 동해 다 다릅니다. 염분은 다르지만 그 속에 녹아있던 염류들 성분들의 비는 일정하다 그 말이야. 뭐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의 각각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 말이야. 왜냐하면 바다는 뭐합니까? 끊임없이 순환. 표층해류, 심층해류 계속 순환이 일어나고 있잖아. 맞지? 골고루 섞이고 있다. 그 말이야. 그리고 골고루 섞이고 있는데 그 중에 왔다 갔다 하는 애가 누굽니까? 염분입니까? 염류입니까? 물입니까? 물이죠. 이거야. 우리 믹스커피 있지? 믹스커피에 설탕과 커피와 예를 들어서 프림이 있다 칠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물을 조금 넣는 경우도 있고 물을 많이 넣는 경우도 있겠지. 그럼 그 맛은 진한 거, 연한 거 그 차이가 있겠지만 그들의 비율이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지. 그거야. 되겠나? 자, 넘어갈게. 그래서 원인은 해수의 순환 때문이다. 예전에는 이거 가지고 계산식의 문제를 제시했지만 지금은 안 그럽니다. 우리 이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로 이 내용은 우리 심층순환과 나중에 표층순환 이게 역할할 때도 나오는 내용이었지. 물론 표층순환과 심층순환, 해류의 순환의 주 역할이 뭡니까? 표층해류와 심층해류의 주 역할. 산소야? 산소도 있지만 에너지 이동이었지? 됐지?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넘어갈게. 자, 표층 염분의 분포. 자, 표층 염분은 증발량과 강수량 이 두 개에서 거의 결정됩니다. 이게 가장 주요한 원인이지. 자, 증발량과 염분은 무슨 관계? 증발이 많을수록 염분은 높아지죠? 증발량은 비례관계입니다. 강수량하고 무슨 관계야? 반비례. 그러면 마이너스 붙이면 성질이 반대가 되겠지? 그래서 그냥 이거 봐봐. 이거야. 증발량 플러스 마이너스 강수량 이 말이야.
증발량 플러스 마이너스 강수량 이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값은 염분에 비례할 수밖에 없지? 자, 그래서 염분은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의 비례 관계를 가진다. 자, 이거 그림은 나와 있잖아, 맞지? 이거 확인만 할게. 참고로 0도와 60도분의 저기압 있죠? 상승기류가 있지? 이 지역은 상승기류, 상승만 하면 구름 만들 거니까 강수가 많겠지? 그래서 염분이 낮게 나타나는 거지. 근데 30도 부근은 고기압이기 때문에 하강기류니까 맑은 날이 많아서 증발이 많겠지? 그래서 고기압 있는 곳에서 증발량이 많고 강수량은 적고 이 말이죠? 넘어갈게. 자, 그래서 왼쪽은 위도에 따른 염분의 분포고 오른쪽은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의 그래프야. 거의 일치하죠? 거의 일치하지? 됐지? 두 개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거고 넘어갈게. 자, 좀 알아둬야 될 게. 자, 가겠습니다. 자, 이거 해석. 이거만 좀 넣을게. 자, 위도 30도 해역의 염분이 높지? 이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왜 높습니까? 아열대 고압대 영역으로서 증발이 많지? 증발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광수는 적기 때문에. 민성아. 자, 두 번째. 자, 고위도 해역인데, 요거 좀 잘린 겁니다. 이 그림이. 좀 잘린 거야. 원래는, 남반구 봐봐. 남극 부근에서 염분은 거의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가집니다. 근데, 북극 같은 경우에, 자, 북반구의 고위도 해역은 쭉 떨어집니다. 차이가 난다는 거지? 자, 결과적으로 이걸 정리하면, 자, 극해역의 염분은 기본적으로 낮은데, 원인은 여기는 현재 보면 증발량이 적기 때문이에요. 증발을 많이 할수록 염분이 높아지는 거잖아? 근데 이 지역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증발을 잘 못해. 그게 염분이 낮은 거야. 근데 염분이 낮은데 북극 해역과 남극 해역을 봤을 때 어디가 더 염분이 높게 나타납니까? 남극 해역이죠. 이유가? 자, 북반구와 남반구 중에 어디가 대륙이 많죠? 북반구. 그러면 그 땅 덩어리로부터 육지로부터 담수 유입이 어디가 많을까? 북극이 많아? 북반구가 많아? 남반구가 많아? 북반구가 많겠죠? 그래서 이건 담수 유입 때문입니다. 담수 유입. 북극 주변, 북극 주변에 대륙이 많기 때문에 이 대륙들로부터 담수 유입이 많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할게. 남극 같은 경우에, 자, 해류 중에 유일하게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뭐 있었죠? 남극 순환유야. 바로 남극, 이 주변으로 남극 순환유가 돌고 있는 거지. 이 흐름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막힘이 없잖아? 그래서, 남극과 현존면 남극과 그 주변에가 만나는 것을 막아주고 있는 것이. 빠르게 흐름이 생기면서. 그래서 순환 현존면이 강하기 때문에 자, 남극 이제 안쪽과 바깥쪽에 현재 서로 만나서 순환되는 거, 혼합되는 걸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이 말이야. 우리 개울이 있는데 이 개울의 물들이 아주 빠르게 흘러가. 그럼 건너기가 어렵겠지? 천천히 흐른다면 건너기 쉽겠지. 그걸 말한 거야. 자, 세 번째로 밀도. 자, 밀도는 앞에 배웠던 수온과 염분을 배웠기 때문에 쉽습니다. 자, 밀도에 영향을 주는 건 수온과 염분과 압력이야. 근데 압력 같은 경우에 당연히 밀도는 밀집되어 있는 정도니까 압력과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죠.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 배웠던 건 수온과 염분이잖아, 맞지? 이것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밀도가 높아지려면 수온은 낮아야 되겠죠? 차가운 물이 무겁잖아. 자, 염분은 높아야 되겠지? 우리가 그냥 물보다 소금물이 더 무겁잖아. 물입자 사이사이에 다른 애를 더 밀어 넣은 거잖아, 맞지? 더 밀도는 더 크겠지? 압력은 당연히 비례관계를 가지겠지. 밀집되어 있는 정도니까. 근데 우리가 따지는 건 수온과 염분이다. 자, 가장 큰 영향은 수온이고. 왜냐하면 변화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변화 경향이 수온이 가장 크기 때문이야. 자, 갈게. 밀도의 분포 가겠습니다. 자, 위도별 분포.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수온과 밀도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그대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잖아, 맞지? 이 그림 자료는 있잖아, 맞지? 수온과 밀도가 서로 반비례 관계인 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원래 두 개가 반비례 관계인데 맞지 않는 곳이 있지, 어디입니까? 북극 해역이죠? 북반구 고위도 해역이잖아? 자, 북반구 고위도 해역 같은 경우에는 뭐가 유입 많이 된다고?
담수가 유입 많이 되면서 밀도가 어떻게 될까? 염분이 낮겠지. 염분이 극명하게 낮기 때문에 밀도가 낮겠죠. 차갑지만 염분이 너무 낮아서 낮다는 거지. 됐나? 이거 하나만 좀 써놓게. 자, 그리고 연적 분포. 이것도 자료가 나와 있죠? 자, 수온과 염분이 서로, 수온과 밀도가 서로 반비례 관계인 걸 또 역시 잘 보여주고 있잖아? 자, 넘어갈게. 자, 수온 염분도 TS도. 자, 이것도 뭐 자료만 활용합시다. 자료. 자, 이거 그냥 확인만 할게. 확인만 할게. 자, 가로축을 우리가 염분. 자, 세로축을 수온. T와 S. T가 온도, S가 염분. 이걸 나타낸 거거든. 그래서 TS도 또는 수온 염분도라고 합니다. 근데 밀도가 높아지려면 수온은 낮아지고 염분은 높아야 되고.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는 거죠. 맞나? 그래서 등 밀도선이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게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단위는 1.028 되어 있으면 이거는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원래 물의 밀도가 1이라 이야기를 하잖아, 맞지? 근데 소금물, 자, 염류가 들어있기 때문에 1보다 좀 더 큰 값을 가지고 있는 거지. 됐나? 자, 하나만 더. 자, A와 B. 지금 A와 B는 수온과 염분은 다르지만 밀도는 똑같죠? 밀도는 똑같지? 만약에 A와 B의 같은 양을 섞었을 때 밀도는 그대로 같을까? 아니면 변할까? 변한다. 맞습니까?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죠. 왜냐면 A와 B를 똑같은 양을 섞었다면 온도도 딱 반, 염분도 딱 반이 되겠지. 맞나? 이 둘 연결했을 때 그대로 딱 가운데 여기 만나겠지? 됩니까? 근데 등 밀도선이 직선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위치에 위치한다면 밀도는 약간 더 증가하게 되는 거지. 1.027보다 약간 더 커지게 되는 거지. 됐나? 왜냐하면 두 개 섞게 되면 입자, 물입자 사이사이에 염료들이 들어가는 거잖아, 맞지? 공간이 약간 줄어든다, 그 말이야. 그럼 밀도 커지는 거지. 되겠나? 자, 해수의 용존 기체. 자, 마지막인데 이거는 그림 옆에다가 역시 정리를 좀 합시다. 그림 옆에다가. 자, 그거 아래쪽 공간되죠? 예. 자, 용존 기체는 이산화탄소하고 산소가 나오는데 일단 영향 미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기체 용해에 되는 온도와 무슨 관계지? 반비례 관계. 뭐 나머지도 물론 좀 알아두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온도, 수온이죠. 그래서 용존 기체, 자, 용해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수온은 낮아야 된다. 염분은 낮아야죠. 왜냐하면 어쨌거나 녹아서 들어가는 거잖아. 빈 공간이, 빈자리가 많을수록 잘 들어가겠지. 근데 염분이 높단 말은 이미 벌써 녹아있는 애들이 자리 잡고 있는 애들이 많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빈자리 많으려면 염분 낮아야 된다. 압력은 밀어 넣는 거지. 압력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용존기체가 증가할 수 있다. 자, 역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온.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탄산음료. 자, 이산화탄소 기체를 잘 녹아있게끔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 냉장고에 넣는 거잖아, 맞지? 뭐 시원하게 먹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런 원인도 있는 겁니다. 자, 보면 표층. 자, 특징을 보게 되면 표층에 산소가 특히 많죠? 이유는? 뭐다? 광합성. 참고로 빛은 깊숙이 안 들어가잖아, 맞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광합성을 하려면 대부분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다 표층분에 다 모여있지? 그럼 여기서 다 광합성을 할 거니까 산소가 다 많이 만들어지겠지. 자, 또 뭐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공기 중에 산소 많아져? 많이 있죠? 이게 녹아 들어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대기에 있는 것이 용해되어 들어가거나 또는 광합성.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자, 산소가 특히 많더라. 자, 여러분들 광합성은 O2를 생성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CO2를 제거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표층에는 산소는 풍부하지만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다른 깊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존재한다. 자, 이 그래프는 원래 두 개가 원래 분리되어 있는 그래프인데 같이 한 곳에 겹쳐놓은 거지. 실제로 두 개 단위가 다르죠. 밑에가 바로 이산화탄소 거, 위에가 산소 거. 됐나? 그러면 월등히 누가 더 많이 녹아있다?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많은 거죠. 맞지? 실제 하나의 그래프를 그리면 만약 산소가 여기 있었다면 이산화탄소는 저 오른쪽 끝에 있는 거지. 됐나?
이걸 잘라서 가져와서 두 개를 겹쳐놓은 거죠? 되겠습니까? 자, 다시 갈게. 자, 그리고 중간층에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빛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면 광합성은 없잖아. 생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물이 있죠? 생물이 있으니까 호흡을 한다, 안 한다? 할 거니까 산소를 계속 소모하겠지.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 분해될 때 역시 산소가 쓰입니다. 분해될 때. 그래서 여기 현재 보면 여기는 자, 생물 호흡과 유기물의 분해. 죽어서 분해된다. 그 말이야. 이때 이 과정에서 산소를 소모하고 CO2가 생성될 거니까 자, 점차 이런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산소는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는 많아지는 이런 경향을 띈다는 거지. 자, 이제 심해층 갑니다. 자, 심해층에는 다시 산소가 풍부해진다. 뭐 심해층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가지고 이야기 별로 안 하죠. 자, 산소가 다시 풍부해지는 이유는 뭐지? 지금 여기서는 그래프가 이 정도로 나왔지만 어떤 거는 극단적이었고 좀 더 이렇게 늘어나 이런 그래프를 제시하기도 하잖아. 자, 이 말은 산소가 어쨌거나 늘어났지. 자, 산소가 늘어나는 이유는? 용승? 용승 웬 말이야 이거? 남극 저층수. 남극 저층수 뭐 했다? 침강이죠. 표층에 원래 산소가 풍부한데 고위도 부근에 있는 고위도 해역에 또는 남극 해역에 또는 한대 해역에 고위도 표층수가 가라앉아서 공급된 거지. 네. 그래서 고위도 표층수는 어쨌거나 표층이라는 것은 산소가 풍부할 거니까 산소가 풍부한 애가 공급된 거지. 그리고 우리 이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심층해류와 연관성을 가지겠지? 자, 심층해류는 가정비가 뭐였죠? 세 가지 있잖아? 중층수, 그 다음 심층, 그 다음 저층. 됐지? 기억하셔야 돼. 중심저 이랬지? 다 풀었는, 자, 내용을 다 봤는데, 잠깐만. 일단 기본적으로 표층수가 O2가 풍부하니까 그렇다는 거지. 자, 4번. 자, 가는 깊이에 따른 수온과 밀도, 나는 위도에 따른 해수의 수온과 밀도 나타나 있는데, 일단 이 자료는 수온과 밀도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 이걸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는 거지. 원래 밀도에 영향 주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반비례되는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 표층수온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높아진다. 참고로 고위도로 감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 자, 들어오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는 거지. 자, 낮아진다 되겠죠. 자, 수온 약층은 자, 깊이에 따른 밀도 차이가 크다. 자, 수온 약층에서 자, 수온 약층 일단 밀도에 가장 큰 영향 주는 게 수온이라 그랬지? 자, 수온 약층의 뜻이 뭡니까? 수온 약층 특징이 수온이 급변하는 층이죠. 수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층이지. 그 말은 밀도가 급격히 변한다 그 말이지. 됐고. 자, 북극 해역의 해수 밀도가 수온에 영향 크게 받는다 돼 있는데 자, 원래 수온과 밀도는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데 북극 해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따르지 않는다 그랬지? 이유가 뭡니까? 담수의 유입이 많다 그랬지? 기억납니까? 담수의 유입이 많기 때문에 현재 염분이 낮아가지고 수온이 낮아서 밀도 커야 되지만 염분이 아주 낮기 때문에 현재 보면 밀도가 그렇게 낮아지지 않는다 그랬지? 기억납니까? 기억나나? 그래서 수온과 원래 밀도가 높아져야 되지만 염분이 낮기 때문에 밀도가 많이 높아지지 않는다 그 말이었습니다. 자, 넘어갈게.
자, 8번의 디귿만. 자, 8번의 디귿만 봅시다. 자, 구간 H에서, 자, 갈게. 자, 구간 H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율은 30도 N 지역이 적도 지역보다 크다. 봐봐. 자, H 구간 그랬는데, 자, 위도 0도 구간, 적도지? 적도 구간은 C가 무슨 층입니까? A가 원래 무슨 층이야? 혼합층, B가 수온 약층, C가 심해층. 근데 혼합층과 심해층은 깊이에 따라 수온 변화 거의 없잖아. 맞지? 자, 수온 약층이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는 층, 온도 급격히 변하는 층이지? 자, 그러면 같은 H라 하더라도, 자, 적도 지역은 무슨 층이다? 심해층. 근데 자, 볼게요. 30도 지역은 뭐다? 수온 약층. 똑같은 깊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심해층에 해당되고 여기는 수온 약층이지. 수온이 급변하는 층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수온이 많이 변하겠지. 됐나? 자, 넘어갈게. 자, 9번. 자, 북반구 중위도 어느 해역에 1년 동안에 관측한 수온 나와 있는데, 자, 갑시다. 자, 표층에서 수온의 연교차. 자, 지금 문제에서는 표층만 그랬어. 그러면 표층만 따지면 돼, 표층만. 자, 그러면 표층에서 가장 온도 낮을 때와 높을 때를 찾으면 될 건데, 가장 높을 때가 이로 되겠죠? 12도쯤 되겠지? 자, 가장 낮을 때는 얼마입니까? 6과 5 사이가 되겠지? 자, 5 정도로 치겠습니다. 그 가장 낮을 때가 5라고 둔다면 5에서 12가 될 거니까 차이가 10은 안 되지? 자, 수온약층은 원래 수온약층은 수온이 급변하는 층, 자, 수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층이니까 이 등온수온이 아주 조밀하게 나타나는 곳이 수온약층이 되겠지? 된다? 그러면 자, 각 월의 깊이에 따라서 온도 변화를 보게 되면 5월과 9월 따지게 되면 자, 9월, 5월. 자, 5월 같은 경우에 6에서 7도 사이고 쭉 내려가 봤자 5도밖에 안 되지. 온도 변화 별로 없잖아? 그렇지만 9월 같은 경우에 쭉 내려갔더니 온도가 급격히 변하고 있지. 그 말은 수온약층이 잘 발달하겠죠. 됐지? 자, 6도씨 등온선 5월, 10월. 자, 이건 그대로 자료에 찾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5월과 11월에 6도씨 되는 곳. 6도씨 되는 곳. 그러면 11월께 더 깊다는 거지? 이건 그대로 자료 해석입니다. 자, 10번. 실제로 우리가 배웠던 건 수온과 염분을 배웠고 그리고 나중에 밀도를 배웠잖아. 그러면 TS도 가지고 모든 걸 수온과 염분과 밀도를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TS도 가지고 문제가 나옵니다. 모두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수온과 염분 관련된 특징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 자, 갈게. 자, 이 해역의 해수면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A보다 B 시기가 많다. A와 B를 비교했을 때 어느 시기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참고로 어느 해역에 서로 다른 시기라고 그랬어. 날짜만 다른 거지? 같은 곳에? 자, 그러면 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어디 온도? 표면의 온도를 보면 되겠지. 0m에서 온도. 자, 그러면 0m에서 온도를 보게 되면 자, 두 개를 봤을 때 온도가 현재 A 시기가 훨씬 더 높다는 거지. 그 말은 입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다 그 말이죠. 됐나? 자, 참고로 자, 태양빛은 깊숙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계절이 변하더라도 태양 복사 에너지 세기가 변하더라도 깊은 곳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표면 부분에서 변화가 잘 나타나겠지? 자, 니은 A 시기 기역 구간의 밀도 변화는 수온보다 염분. 자, 기역 구간. 자, 밀도 변한다는 말은 여기 등밀도선을 넘나드는 걸 말하는 거지? 됐나? 근데 지금 기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로로 내려왔죠? 맞습니까? 세로로 내려오면서 밀도가 변했기 때문에 이 밀도선을 넘었기 때문에 자, 세로축이 뭐가 된다? 수온. 그러면 수온의 역할이 컸다는 거지. 됐나? 지금 가로축의 변화가 거의 없잖아. 그래서 수온 변화가 컸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혼합층의 두께 A보다 B 시기. 자, 혼합층이 뭡니까? 혼합층은 온도가 일정하죠. 바람에 의한 혼합으로 인해서 온도가 일정한 층을 말하지. 자, 그러면 온도 변화가 없어야 돼. 온도 변화 없는 게 뭡니까? B가 되겠죠? 자, 온도란 건 지금 세로축이기 때문에 자, 혼합층은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0m부터 시작을 해서 세로축의 변화가 거의 없어야 되는 곳을 말하는 거지. 자, 근데 가가 A 시기 같은 경우는 0m부터 내려왔더니 계속 변하잖아. 맞지? 근데 B 시기 같은 경우에 0m부터 시작해서 수온 변화가 없는 곳이 쭉 깊이 어느 정도 깊이를 가지고 있지. 그만 혼합층이 잘 발달했겠죠. 그래서 B 시기에 더 발달한다. 자, 11번부터 볼게. 자, 11번. 자, 우리나라 주변 해역 A, B, C 나와 있는데
자, 문제상에서 일단 A, B, C의 수온과 염분 표기했다고 그랬는데 일단 A는 벌써 나와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먼저 기억과 니은을 구분해야 될 건데 일단 A가 빠진 상태에서 동해에 있는 B, C를 구분하는 거잖아? 둘 다 일단 B가 더 고위도지? 자, 고위도면 당연히 수온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낮은 거죠? 왜냐하면 기억, 니은 같은 경우에 염분은 똑같잖아, 맞지? 염분은 비슷한데 세로값이 다르다. 바로 온도가 다른 거잖아. 그래서 좀 더 고위도에 있는 게 수온이 낮을 거니까 B가 뭐가 된다? 니은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B가 니은, 현재 기억이 C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A가 염분이 낮잖아, 맞지? 낮은 이유는 뭐 때문에? 담수 유입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강들, 하천수들은 서해로 많이 나가죠. 서해와 남해로 가지만 이거는 양이 그리 많지 않고 거대한 중국 대륙에서 엄청나게 많은 담수가 유입되잖아, 맞지? 그게 주원이 되겠지? 자, 니은은 B. 됐지? 해수 밀도는 A가 C보다 크다.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 커지는 거잖아? 그리고 이거는 비교할 필요도 없이 A가 왼쪽 위에 있고 뭐 B, C가 어떤 게 되든 어쨌거나 오른쪽에 있는 게 더 밀도 클 거잖아, 맞지? 그래서 C가 더 밀도 크다는 것. 자, B, C 해수 밀도 차이는 수온보다 염분. 자, 지금 B, C를 봤을 때 염분은 똑같잖아. 바로 수온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넘어갈게. 자, 13번. 자, 가나 어느 시기 우리나라 주변 표층 수온과 표층 염분 나와 있습니다. 자, 겨울철에 관측한 것이다. 지금 수온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봐봐. 온도가 지금 24도, 26도 막 이렇잖아, 맞지? 이건 언제겠어? 여름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나중에 우리 부산 쪽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그때 보면 상대 온도가 겨울 되면 영하에 가까운 온도를 가질 거잖아. 실제 바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양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비열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지만 온도가 일반적으로 한 2도에서 12도 정도 됩니다. 겨울 되면. 일단은 극단적으로 우리가 딱 온도만 보더라도 여름인지 겨울인지 구분이 가능하잖아, 맞지? 자, 이게 실제 분포를 나타내는 거고 값을 보게 되면 북한 올라가지고 한 2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됐나?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A 해역의 담수 유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염분이 낮아진다. 그래서 A 해역, 지금 염분 보게 되면 A 해역의 다른 게보다 실제 월등히 낮잖아, 맞지? 바로 무슨 강? 큰 강, 뭐 있죠? 중국. 양쯔강 있지? 이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표층 해수 밀도 A 해역, B 해역보다 크다. 표층 해수의 밀도 A와 B를 비교하면 자, 밀도에 영향을 주는 건 뭐 있죠? 수온과 염분. 자, A가 B보다 수온이 높지. 염분은 낮지. 수온은 높고 염분은 낮아. 당연히 밀도는 작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그래서 A 해역이 자, 참고로 A가 더 고온이고 더 저염분이기 때문에 밀도가 더 작다 그 말이죠. 됐나? 어려운 거 아니지? 넘어갈게. 자, 14번.
자, 어느 해 겨울 우리나라 주변 바다 지금 돼 있는데, 자, 기업과 니은 찾아야 될 건데, 여러분 봐봐. 지금 동일한 시기에 지금 장소만 다른 거잖아? 그러면 고緯도로 갈수록 온도 어떻게 되죠? 낮아지겠지? 그러면 A가 온도가 더 낮겠죠? 그러면 수온 염분도, TS도 상에서 온도가 더 낮은 건 니은이 되겠지? 됐나? 그래서 A가 니은, 그리고 기억은 B 되겠지. 자, 염분은 A에서가 B보다 낮다. 일단 A, B를 결정했기 때문에 염분은 가로축을 묻는 거지? 좀 더 왼쪽이 되면 더 낮겠죠? 그래서 A가 더 염분이 낮겠지. 자, 기억과 니은 해수 만난다면, 자, 기억과 니은이 만난다. 자, 두 개 중에 누가 더 밀도 큽니까? 니은이 더 크죠? 그럼 두 개가 만난다면 밀도 더 큰 니은이 밑으로 파고들겠지. 자, 여름에는 비의 해수 밀도가, 자, 지금은 겨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름으로 바뀌면 A 지역이든 B 지역이든 전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겠지. 됐나? 온도 올라간단 말은 밀도가 작아지겠죠? 자, 그래서 비 해수 밀도가 나에서보다 감소할 것이다. 참고로 온도도 올라가겠지만 비가 언제 많죠? 강수가? 여름에 많습니까? 겨울에 많습니까? 여름에 많지? 그래서 강수에 의해서도 염분이 낮아지는 효과 때문에 역시 밀도가 낮아지겠지. 됐나? 자, 16번. 자, 16번도 나와 있는 대로 비교를 하면 되는데, 자, 해수면. 자, 해수면이라고 그랬어. 딴 거 보지 말고 해수면의 염분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염분이 지금 가가 될 거잖아? 해수면이니까 위쪽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2월 거와 그리고 나와 있는 게 9월 거. 9월. 됐나? 자, 보면 한 34.2 정도 되는 거고, 여기는 한 32, 33 될 거잖아. 맞지? 그래서 현재 2월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수온의 연교차. 자, 0m와 80m. 그러면 수온이 가장 높을 때와 낮을 때 차이를 보면 되는 거지. 자, 역시 마찬가지. 수온은 나가 될 거니까. 자, 가장 낮을 때가 지금 2, 3월 이때가 되겠죠? 자, 가장 높을 때가? 자, 이때가 되겠지? 자, 보면 현재 대략된 값이 10에서 12, 한 24 이상 좀 됩니다. 됐지? 일단 그리고 80. 그러면 80이라는 깊이에 대해서 봐야지. 80 깊이만. 자, 그러면 가장 낮을 때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가장 낮을 때가? 8. 이게 가장 낮죠? 됐지? 자, 높을 때는? 보면 이쪽이 더 높지? 뭐 14에서 한 16 정도 될 거잖아. 맞지? 됐나? 그러면 차이가 얼마쯤 된단 말이야? 6 정도가 되죠? 그러면 표면적으로 보면 해수면 쪽이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지? 되는 거지. 이건 그냥 자료 해석이야. 그리고 깊은 곳일수록 햇빛이 많이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니까 그 차이가 별로 없는 거지. 여름에 햇빛이 강한데 겨울엔 약한데 그 차이가 거의 안 나타난다 그 말이죠. 자, 깊이 0에서 29간 해수의 평균 밀도. 자, 3월 8월 밀도 그랬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0, 40, 80, 120 나와 있잖아. 그러면 20이란 말이 거의 표층부근이라 그 말이죠. 됐지? 자, 그러면 표층부근 봤을 때 자, 표층부근에 기본적으로 어쨌든 결과적으로 밀도를 물어봤으니까 수온과 염분을 봐야 되겠지? 자, 수온 어떻습니까? 3월과 8월 보면 3월이 염분은 자, 8월보다 3월이 염분이 더 크죠? 자, 수온은 더 낮지. 그래서 3월이 염분도 높고 수온은 낮지. 밀도가 큰 요소를 다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3월이 더 크단 말이지. 됐나? 자, 넘어갈게. 자, 18번 가겠습니다. 자, 수능 문제야. 자, A, B, 자, 고위도 해역에 A식이, B식이 각각 측정한 50에서 500m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 갑시다. A식이 깊이 증가할수록 밀도는 증가한다. 자, 여러분들, 자, 깊이 증가하는 것. 여러분들 표층이 볼게. 50에서 500 중에 누가 아래에 있는 거야? 500이. 밀도 더 크겠죠? 밀도 크니까 깊은 곳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가장 밀도 작은 게 이게 표층 부분이라 그 말이죠? 됐지? 자, 그러면 어쨌거나 표층에서 깊이 들어감에 따라서 밀도 커지고 있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밀도 증가한단 말 맞을 거고. 자, 50m 깊이에서 산소 용해도는 A식이 B식이보다 높다. 자, 50m는 어디라고? 표층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용해도가 높으려면 수온과 염분이 낮을수록 잔로가 들잖아? 자, 그러면 50m는 밀도가 최저기 때문에 어쨌거나 제일 끝에. 됐지? 자, 그러면 B시기와 비교를 하면 누가 더 수온이 낮습니까? A가 더 낮지? 염분도 더 낮지? 그래서 A가 수온도 낮고 염분도 낮기 때문에 더 많이 녹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나? 자, 유입된 담수의 양은 A시기, B시기. 다 담수가 들어오게 되면 염분은 낮아지겠죠. 그러면 두 개 비교했을 때 지금 같은 시기, 자, 같은 지역의 동일한, 자, 시기만 다른 거잖아, 맞지? 그러면 누가 더 담수 유입 많다? A가 많은 거지. 담수 유입됨으로써 염분이 낮아진 거니까. 됐지?